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신유나입니다. 유대인 경전 탈무드의 가장 유명한 교훈이죠.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주식 초보자 역시 좋은 종목을 무조건 추천받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데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와우넷 김준영 파트너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좀 그래도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계속될까요? 사실 저는 방송 나와서 네. 좋은 소리를 할 때도 있고 나쁜 네. 소리를 할 때도 있는데 소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또 분위기가 쌓여지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일단은 정확하게 제가 제 소신껏 말씀드리면 오늘 기준자 하루 이틀 올라가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막 지수가 올라와서 와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단기 조정 준비해야 된다. 항상 생각을 조정을 네네.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 항상 대표님께서 이제 당일 급등 예상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투자의 꽃은 급등주인가요? 네? 투자의 꽃은 급등주인가요? 급등주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네. 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분야가 급등주, 뭐 폭등주, 대시세 종목들인데 그렇죠.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수학적, 네. 과학적 방법이라면 이제 투자자분들 모두가 급등주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잡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당일 급등주라고 하는 게 잡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종목이잖아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황적인 부분도 있고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래량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가장 와닿는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수학 시간에 배운 미분을 통해서 미분이요. 네. 또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F는 MA라는 어떤 질량 가속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으로 설명을 해야 수학적 과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약간 좀 크게 말해주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주신다면 그 법칙들을 이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정확하게.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저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저점에서 당일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그게 첫 번째 골라낼 수 있는 원리이고 네. 요거를 약간 단기적으로 움직이면 이번 주 내에 이번 주 동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낼 수 있고 이걸 약간 길게 넓히면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논리가 되거든요. 네, 그 방금 말해주신 수학 과학적 기법이 네.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저점에서 잡으면 급등주가 딱 뜬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저점 타이밍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황금 타이밍을 투자자분들 어떻게 확인하시면 좋을까요? 급등주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거래량 쪽으로 해석한다면 그 거래량이 결국은 많이 나와야 되는 어떤 기본 환경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그 환경 자체가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주식 격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사자마자 떨어진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주가가 이제 올라올 때 매물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매도자가 많아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피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원리를 조금 이따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걸 피하는 방법이 진짜 딱 황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이제 당일 급등주를 선정을 할 때 네. 승률을 좀 높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할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방식이 네.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어떤 기본 환경을 깔고 들어가는 건데 리스크 관리를 통제해 놓은 상태에서 급등주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급등주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투자 대회 우승하는 친구들 보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경험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통한다라는 어떤 규칙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몰라요. 그거를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결국은 그게 리스크 관리를 기본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수익률이 좋구나 그런 종목만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리스크 깔아놓고 여기서 내가 어떤 그
양념을 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이 리스크 관리라는 거,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리를 하는 방법 혹시 대표님만의 방법 같은 건 또 있나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가격을 본다. 가격이요. 여러분들께서 승리를 올리기 위해서 항상 보조 지표를 보고 어떤 재료를 갖다 붙이고 뉴스를 갖다 붙이고 하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맞습니다. 음. 정말 안 맞아요.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마 10종목 중에 5종목 다 떨어질 거예요. 근데 네.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어. 최근에 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악재가 나오고 있어. 근데 무서워. 물량을 던졌어. 그랬더니 다시 올라가. 지금처럼. 재료나 이슈나 실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가격이 우선시 먼저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재료가 붙어야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안 붙어도 가격 논리가 맞으면 주가는 그냥 악재가 계속 나와도 올라갑니다. 요 내용을 한번 꼭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또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시는 걸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일 급등주 중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뭐 급등의 퍼센테이지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많이 오를 종목은 어떻게 고를 수가 있나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긴 한데요.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가 과학 시간에 좀 배운 F는 MA라는 게 있어요. 이제 힘은 질량의 속도인데 똑같은 단위 시간 동안 우리가 거래량으로 해석한다면 자, 10분 동안에 거래량이 100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다른 종목은 10분 동안에 거래량이 200이 들어왔어요. 어떤 종목이 더 셀까요? 거래량이 200 들어온 그렇죠. 거죠. 네. 그걸 설명드릴 겁니다. 좀 이따.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 거래량 200이 올 만한 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검색기로 찾을 수 있죠. 검색기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네. 지금 어느 누구를 봐도 조언해 주시는 분들을 봐도 급등주를 꾸준하게 매일같이 잡아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스스로 투자자들도 찾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네. 이유는 하루 평균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급등주가 평균 50개씩 나와요. 한 달이면 1000개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1000개 나옵니다. 생각보다? 네. 1000개 나오는데 그 하루에 50개 중에 하루에 하나씩 뽑을 수 있나요? 못 뽑죠. 못 뽑죠. 그거는 우리가 그 시장 안에서 데이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사람의 눈으로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시간 분석해야 되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얼만큼 들어오고 이걸 다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기계적인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검색기라는 게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거의 0.0 몇 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전체 종목을 다 훑습니다. 그 전방위적인 어떤 데이터에서 계속 우리가 뽑아내기 때문에 급등주를 이제 잘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검색기라는 게 있다. 그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검색기를 통해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네. 뽑는 방법을 우리 김준영 대표님께서 알려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이어질 강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려주시긴 할 텐데 이외에도 또 오늘 방송에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있을까요? 네, 내일이죠. 내일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무료 방송 아마 들어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일단 질문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답변해 드립니다. 지수에 대한 내용, 뭐 선물 옵션 해달라고 하면 선물 옵션, 뭐 검색기 만들어 달라고 하면 검색기 다 만들어주고, 뭐 급등주, 단기, 중기, 뭐 기업 분석 해달라고 하면 다 해드리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셔갖고 급등주 얘기를 좀 더 해주십시오 하면 제가 그 내용에 맞춰서 좀 더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한 번만 다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내일 방송 진행하신다고 하셨고 몇 시부터 네. 몇 시까지 진행하실까요? 내일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3시 정도까지 제가 쉬지 않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열려있는 동안 김준영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짧았지만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 혼자서도 거뜬한 투자 전략. 오늘은 K프로들의 비밀 전략인 당일 급등주 발굴을 위한 핵심 원리를 소개합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공부는 급등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급등주 얘기는 뭐 자주 했었는데 아직 인지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급등주에 대해서 조금 더 주먹구구식이 아닌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번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도 K프로들의 뭐 단일 급등 예상주 찾기인데, 이제 지금 오늘 할 내용은 정확하게 뭐냐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바로 저점에서 찾는 어떤 단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한번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메모장 하나 열어볼게요. 메모장을 열어서 조금 쓰면서 한번 하면은 집중이 더 잘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글씨도 좀 키워보고, 자, 글씨를 좀 크게 잘 보일 수 있게 한번 써보고, 또 그림판도 한번 좀 이따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림판도 한번 열어볼게요. 뭐 따라해 보셔도 되고요. 글씨도 크게.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아마 이걸 배웠을 거예요. 자, 자동차가 부딪히는데 어느 자동차가 더 많이 찌그러질 것이냐. 요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서 아마 이런 걸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F는 ma라는 아마 어떤 이게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법칙인데, 그러니까 힘, 자동차를 찌그러뜨릴 수 있는 어떤 힘은, 만약에 자동차 질량이 높다면, 그러니까 자동차 무게가 무겁다면, 이제 A가 우리가 이제 약간 속도로 바꿀 수 있는데, 뭐 A가 우리가 속도로 체크한다면, 똑같은 속도에서 조금 묵직한 자동차들이 딱 박으면 더 많이 찌그러질 것이고, 자동차의 질량이 똑같아, 무게가 똑같은데,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찌그러질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딱 예상해 보면, 속도가 더 빠른 자동차가 벽에 딱 부딪혔을 때 더 찌그러질 확률이 높죠, 그죠? 더 많이.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비유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주식 투자 해석할 수 있냐면, 응용할 수 있냐면, 자, F는 힘이에요. 힘, 상승 힘. 자, 상승 힘은 결국은 뭡니까? 바꿔 말하면, 자, 오늘 상승률 얼마나 많이 상승할 거예요, 오늘? 자, 요거는 어떻게? 이거죠. 질량은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거래량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저점에서 뽑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뉴스로 뽑아낼 수도 있고, 어떤 보조지표적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 테마적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또 마음에 가장 와 닿는 그 부분이 거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으로 한번 넣어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거래량, 이거는 곧 뭐다?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질량은 보통 이제 무게라고 보면 되는데, 그 무게, 그러니까 볼륨, 부피,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거래량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죠? 속도예요, 속도.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속도, 가속도. 속도를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약간 이제 시간적인 부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그동안에 급등주를 잡아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을 거예요.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되고, 어쩔 때는 잘 맞아요. 근데 또 어쩔 때는 또 안 맞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하루에 50개씩 나와요. 시장이 폭락이 나와도 보통 40개씩, 50개씩 나오는데, 시장이 좋으면 80개, 100개씩 나옵니다. 한 달로 딱 우리가 종목 빈도수를 체크해 보면 거의 1000개가 넘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1000개가 넘고, 더 나온다면 한 1500개, 2000개씩 나오는데,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반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급등주를 몇 개씩 뽑습니까? 하나도 못 뽑아요. 그렇죠? 하나도 못 뽑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문제가 있겠죠. 시장에서 문제가 있는 걸까? 시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 여러분들은 문제일 것 같아요. 왜? 모르니까. 그렇죠? 그걸 제대로 보여준 사람도 없을 거고, 그걸 제대로 해석해 놓은 어떤 책도 없을 거고, 그렇죠? 서점에 가보세요. 모든 책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책이 있는데 차트책도 정말 많고요. 뭐 수급책도 많고요. 분명히 보셨을 테지만 아마 도움되는 책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내용이 더 도움이 되실 텐데 자, 그럼 보십시오. 나오죠. 자, 그러면 상승률, 오늘 상승률 급등하는 종목은 다시 바꿔볼게요. 급등하는 종목. 자, 그럼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상승을 잘하는 급등하는 종목은 뭘까요? 자,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자, 거래량 퍼센테이지로 체크하겠습니다. 곱하기 뭐예요? 이제 속도,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단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뀝니다.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이죠? 정말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잘 가는 종목들을 이제는 좀 과학적으로 이제 AI 시대 아닙니까? 데이터적인 시대, 빅데이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도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고 데이터적으로 싸움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적으로 싸움하는 사람들에게 못 이긴다. 여러분들 아무리 뭐 그 급등주 잡으려고 해봐야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안 됩니다. 저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이기려면 저를 이기십시오. 배워서 청춘 어른이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제 정답은 이겁니다. 정답은 이건데 제가 이제 이 정답을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좀 뭔가 윤곽이 잡히죠? 이게 정답인데 자, 과거에 인터스텔라라는 어떤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조연 딸이 이제 자기 방에 책이 이렇게 있는데 책이 자꾸 혼자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막 모래도 휘날리고. 그래서 무섭대요. 무서운데 갑자기 이제 아빠가 딱 들어오더니 딸아, 이거는 뭐 어떤 괴물이 있거나 뭐 귀신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찾지 못한 자연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제 딸을 안심시키는 어떤 대화가 있거든요. 우주 과학 영화인데 자, 급등주를 잘 잡기 위해서는 우리도 약간 과학적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자, 과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어떤 학문이거든요. 지금 법칙이 맞다고 해서 나중에 더 바뀔 수도 있고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과학의 법칙은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성. 과학도 규칙성을 찾는 거고 주식도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에는 증권투자 상담사였을 거예요. 지금은 증권투자 권유대행인이라는 어떤 자격증 시험 교재에 있을 텐데 거기에 랜덤워크 이론이 있습니다. 시장은 무작위적으로 움직인다.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무리 뭐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는 어떤 이론이 있어요. 근데 저는 딱 그걸 보고 약간 모순인 게 뭐냐면 아니 증권투자 상담 공부를 해서 증권 관련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라고 그 자격증 공부를 하라고 그 책을 만들어 놨고 자격증 시험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책 안에 너희들이 뭘 해도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게 이제 잘못된 이론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투자대회 수익률 나가봐도 우승한 애들이 항상 나와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항상 뭔가 시장을 볼 때 어느 정도 규칙성을 찾은 거예요. 규칙성을 찾아서 그 규칙성대로 기준을 잡고 그 종목을 찾고 매매를 하니까 수익률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랜덤 워크 이론이 진실로 맞다면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도 수익률 대회 나가서 꾸준히 우승할 수 있게 제가 지금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은 중요한 단서만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HTS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오늘 지수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오늘 한번 등락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1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지금 175개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15% 이상 급등한 종목으로 제가 조금 더 빡빡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도 78개가 있어요. 자, 오늘의 시장이 좋기 때문에 급등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한 종목, 대상 변경해서 쓸데없는 종목 좀 빼겠습니다. 조금 더 괜찮은 종목들로만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도 45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마음고생했던 2차전지 쪽이거든요. 스카이문, 스테크, 에코프로, BM 2차전지가 가장 상위에 올라와 있네요. 하이드로, 리튬, 이제 소재 종목이 있고요. 라이트론, 금양, 다 2차전지 쪽이죠. 포스코 퓨처엠. 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자, 아까 과학을 공부할 때 법칙은 규칙이 있다. 자, 여기서도 한번 규칙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처음에 공부했던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 요걸 가지고 한번 규칙성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돌려볼게요. 스카이문 스테크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규칙성을 찾아보십시오. 뭔가 보이죠? 보일 것 같죠? 아하! 찾았어요, 여러분들. 자, 규칙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규칙성은 아하! 거래량이 급증하는구나. 자, 요게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자, 요거 혹시 인지하셨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거래량이 일단 급증하는구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거래량이 일단 많이 나왔어요. 오늘 거래량이 114만 주가 나왔습니다. 자, 스카이문테크를 보면 뭔가 모르겠지만 거래량 차트인데 거래량 차트가 갑자기 빡 솟아올랐어요. 오늘 거래량이 160만 주예요. 에코프로 BM도 보면 거래량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거래량 차트가 쫙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보면 또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빡 올라왔죠. 자, 라이트론과 금양을 봐도 거래량이 갑자기 팡 하고 올라왔습니다. 맞죠? 아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규칙성은 거래량이 빵 하고 올라오는구나, 급증하는구나. 자, 요거예요. 그럼 저기서 이제 저한테 반문을 하겠죠. 대표님, 거래량이 급증하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 그러면 거래량이 이미 급증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목적이 저점에서 잡는 건데 저점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이제 반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대답하죠. 아니요, 못해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매매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맞아요. 제가 답변한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이 터진 거를 보고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매매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알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알겠어요. 빨리 뭔가 답을 달라고 하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일단 그 진도로도 나가기 전에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금 110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오늘 현재 11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래량일까요? 여러분들 110만 주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리송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볼게요. 자, 이 종목은 거래량이 160만 주 정도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적게 나온 걸까요?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 하나조차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못 하는 거예요. 못 잡아낸 겁니다. 자, 에코프롬 BM도 보면 370만 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기준. 자, 이게 많이 나온 걸까요? 아까 160만 주, 110만 주 정도의 거래량보다는 조금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3배 정도 나왔는데 이게 많이 나온 걸까요? 기준치가 애매하죠.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일까?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4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나왔는데, 이게 많이 나온 걸까요? 애매모호해요. 자, 다른 걸 좀 볼게요. 지금 이수 스페셜 TK인가요? 뭐 하여간. 자, 나왔습니다. 지금 28만 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8만 주 정도면 다른 종목도 28만 주 나온 종목이 수두룩할 거예요. 그 28만 주 정도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야? 애매모호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급등주 잘 못 골라낸 이유가 있어요. 자,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 많이 나온 기준점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거야?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것조차 없기 때문에 급등주 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그 기준이 뭐야? 어떤 기준 대비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이거예요. 전일 거래량 기준입니다. 그러면 딱 답이 나올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아마 여기까지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 두 번째까지 내용 찾기가 아마 5년, 10년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맨땅에서 헤딩하면서 주식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면 아마 이거조차 못 찾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요. 진짜 열심히 몇 년 동안 파고들어야 이번까지 파고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시간 낭비를 조금 줄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제 대비 현재 오늘 거래량이 173%. 어제 총 거래량 대비 오늘 현재 거래량이 1.7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스카이몬스테크는 보면 어제 거래량 대비 지금 24배가 터졌어요. 2,400%가 넘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6만 주 정도였는데 현재 160만 주 정도가 넘어갔으니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 대비 24배 정도 이상이 터졌다. 그렇죠? 에코프로 BM은 어제 거래량 대비 지금 약 2배 정도가 터지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어제 거래량 대비 약 5배 정도가 터졌어요. 자, 여기서 또 애매할 거예요. 어떤 종목은 어제 대비 뭐 2배, 어제 대비 뭐 1.7배, 어떤 종목은 어제 대비 뭐 5배, 24배. 자, 여기서 또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막혀요. 자, 이번까지는 알겠는데 전에 거래량 기준까지는 알겠어. 자, 그 다음 또 막힙니다. 그러니까 급등주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걸 제가 다 풀어낸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기준을 다 대입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가장 이 정규분포의 중간점인, 그러니까 대중성이 있는 기본적인 표본 통계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전일 거래량 대비 어느 정도 이상이면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미 통계로 다 내본 결과고요. 보통 2.8배인데 약간 반올림을 해서 약 3배 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답이 나왔죠? 자, 기준점은 전일 거래량인데 전일 총 거래량 대비 당일 총 거래량이 3배 정도이면 오늘 급등 뭐다? 예상주가 된다. 자, 나왔죠?
여기까지도 참 어렵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와도 애매모호해요. 야, 이제 좀 알겠는데 저한테 또 반문을 할 거예요. 대표님,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조금은 알 거예요, 이제. 조금은 알 건데, 아까처럼 반문을 하실 거란 말이죠. 당일총 거래량이 3배 정도가 되면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이 아까처럼 또 많이 있지 않을까요? 또 주가를 높게 사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죠? 맞아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저점에서 종목을 잡아서 오늘 급등할 거를 누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단서가 나옵니다. 자, 거래량을 시간으로 나눠준다. 아까 앵커님과 얘기했던 그냥 단순히 나눗셈 또는 미분하는 거죠. 미분해 주는 거예요. 미분. 그러니까 잘게 쪼개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미분이라고 하면 너무 단어가 어렵죠? 나눠준다, 단순히. 자, 여기 한번 보면, 자, 하루가 매매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여기 이제 보면, 자, 좀 굵게 한번 해볼게요. 9시. 여기 3시 30분 정도. 12시, 1시, 아니죠. 12시, 뭔 소리야. 정신이 없네요. 자, 10시, 11시, 1시, 2시, 대충 3시 반인데, 자, 30분은 일단 빼고요. 대략 어느 정도예요? 자, 오늘 몇 시간, 6시간 정도에서 300% 정도가 터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어떤 도식이 되죠. 도식화가 되는데, 자, 됐나요? 오늘 급등 예상주는, 오늘 급등주가 아니라 오늘 급등할 예상 종목은 6시간 안에 300%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4분 응선까지예요. 제가 약간 7분 응선까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얘기한 것처럼 야, 300%가 터지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종목도 일단 많이 나올 것 같아.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더 들어갈 것이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나누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300%를 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50%가 나오죠. 자, 이게 정답입니다. 네, 이게 정답이라고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시간당 50%라. 시간당 50%를 얘기하면 또 저한테 반문을 하실 거예요. 주가가 많이 높진 않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종목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시간당 50%면 너무 시간당 대비해서 작은 거래량 어떤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할 겁니다.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정상이고 정말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1시간은 60분입니다. 그렇죠? 60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 쪼개는 거예요. 거래량을 시간으로 또 나눠주는 겁니다. 자, 나눠주면 자, 대충 한 10분 동안 50%를 6으로 나눠주면 그렇죠. 6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대충 8.333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의 가중치를 둬서 자, 대충 한 10%를 잡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아, 이거구나. 10분 동안 자, 10%가 정답이구나. 알겠나요, 여러분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급등 예상 종목을 오늘 저점에서 잡는 6분응선까지 왔어요. 100%까지는 못 가고 아직은 6분응선까지는 왔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까 앵커님과 열심히 이제 웃으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당일날 저점에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종목을 최소한 여러분들 5개, 10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급등할 50개 종목이 있다면 그걸 다 뽑지 못해요. 이걸로 뽑지 못하는데 이미 주가가 높이 올라와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주가가 밑에 있는데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다 잡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 봤는데 오늘 급등했네. 아까 봤는데 상한가 들어가 있네. 이제 이 정도는 다 될 거예요. 야, 그 정도만 해도 어디예요. 조금만 이제 양념만 치면 여러분들 실력은 이제 투자대회에 나갈 실력, 가서 우승할 실력이 다 될 겁니다. 서점 가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마카제시 책에 이제 뭐 전미 투자대회 3회 우승? 그분은 아마 그 책, 저도 책을 다 봤는데 그 책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이 은근히 녹아 있더라고요. 한번 이 내용을 보고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또는 요즘에 이제 너튜브 들어가시면 이제 우승한 친구들 어떻게 우승했습니까? 사소하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승한 어떤 전략 기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돌려 말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죠. 아, 저거 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돈 좀 벌자. 그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요. 근데 이 내용을 딱 가지고 그 너튜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아, 저 사람이 얘기해주지 않는 내용이 이거구나 할 거예요. 여기에 2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답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과학적이죠? 자,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어떤 결과이자 최소한의 단서가 뭐였냐면 10분 10%였어요. 맞나요? 10분 10%. 오케이? 응. 자, 그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갈까? 못 갈까? 자, 보세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10분 39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넓다. 한 120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거래량인데, 자, 이제 체크가 될 거예요. 어제 거래량이 얼마죠? 아니다. 잠깐만요. 확대 좀 해볼게요. 확대하고 연동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부터 가볼게요. 자, 어제 거래량이 얼마죠? 대략 66만 주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어느 시간대가 되었던지 간에 상관없고 10분 동안 10%가 터지면 돼. 알겠습니까? 그 종목은 반드시 뭔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어제 거래량이 66만 주. 그렇다면 10분 동안 6만 주. 자, 장 시작했고 보니까 벌써 10분 동안 20만 주가 터졌습니다. 이 종목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단 높게 터졌어요. 거의 20%대에서 터졌는데 그래도 오늘 상한가 10% 먹을 자리가 나옵니다. 맞나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더 시켜드리면 이런 종목 매매 못하게 합니다. 왜? 일단 이미 많이 올라왔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하게 해요. 일단 우리가 단서를 배웠기 때문에 단서 검증차 종목을 다 보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요거를 이제 다음 강의에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좋은 자리에서 잡는 방법을 배울 거고 오늘은 단서만. 자, 스카이 문 스태크를 보면 어제 거래량이 6만 주예요. 얼마나 터지면 될까요? 대충 6,700주 정도. 너무 쉽죠? 자, 장 시작했고 9시에서 9시 10분 동안에는 3,000주밖에 안 터졌어요.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9시 10분에서 9시 20분을 보니까 11,000주 정도가 터졌어요. 뭐지? 지금 주가가 대략 한 4%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있을까?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 상한가입니다. 4% 정도에 우리가 찾아서 가상의 약간 26% 정도 가상의 수익권이 나오죠. 자, 저점에서 찾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보면 에코프로랑 비슷해요. 얘 넘어갈게요. 하이드로 리튬을 보면 어제 거래량이 84만 주 정도가 돼요. 그러면
10분 안에 84,000주 정도가 터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장 시작했고 얘도 장 시작하자마자 터졌네요. 지금 보면 16%대인데 39만 주가 터졌습니다.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라이트론을 보면 자, 어제 거래량이 91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9만 주 정도가 터지면 이 종목이 뭔지는 모르겠어.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오늘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일단 예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터졌나요? 48만 주가 터졌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예요. 8%대 우리가 찾아갔고 근데 지금 10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찾을 수는 있었겠죠. 자, 오늘 현재 고가가 상한가입니다. 가상의 22% 가상의 수익권이 나오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매도는 언제 해야 돼? 그게 가장 어려운데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매도와 어떤 이 매도하는 방식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급등주를 잡는 기본 단서 원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수학적으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알겠죠? 급해요. 여러분들은 급해요. 욕심도 많고 제가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배우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다 하면 체합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뭘 볼까요 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인데 어제 거래량이 11만 주입니다. 그러면 11,000주가 나오면 되겠죠? 자, 오늘 11월 6일이죠? 보자. 여기 나왔네. 자, 얼마 나왔습니까? 대략 한 5% 정도의 64,000주가 나왔습니다. 12,000주 정도만 나오면 되는데 벌써 우리가 요구했던 12,000주에 6만 주니까 한 5배가 나왔죠. 이 종목에 가만히 있을까요? 오늘 고가가 상한가입니다. 5%에 우리가 포착은 했어. 오늘 상한가를 찍었어. 자, 지금 보면 제가 급등한 종목만 봐서 아 진짜 그런가 보다 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급등한 종목만 봤기 때문에 그 종목만 검증을 했기 때문에 다 맞아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종목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 맞을 수도 있고 대신에 오늘은 단서만 배우는 거라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게끔 살을 붙여 드릴 거예요. 오늘은 단서만. 가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급등주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단서만 한 것이다. 여기에 양념을 잠깐만 살짝 쳐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정확하게 들으세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만 딱 봐도 지금 벌써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3개나 찾았어요. 어디서? 저점에서. 이게 기본 단서이자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 스카이문스테크 그 다음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드로 리튬 라이트론도 잡을 수 있고요. 종근당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정리해보면 자 보십시오.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은 하루 평균 50개에서 시장이 좋을 때는 100개까지 나옵니다. 지금 87개 종목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공부하고 있는데 자, 공통적인 규칙성은 뭐냐면 아, 거래량이 급증하는구나. 자, 이게 기본이에요. 급증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급증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어제 총 거래량 대비입니다. 어제 총 거래량 대비 급증하면 된다.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 어제 총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최소한 3배 이상 터져야 한다. 그렇죠? 여기까지 배웠고 자, 근데 이것도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최소 거래량 3배 정도를 시간으로 나눠준다. 잘게 쪼개 들어갔더니 아, 10분 동안 10%라는 단서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급등주를 매일같이 스쳐도 본다.
여러분들이 찾고 싶지 않아도 급등주가 저절로 찾아진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우리가 방금 10분 10%라는 단서를 배웠는데 자, 이게 끝일까요? 끝일까요?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디테일로 파고 들어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더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끝이다. 선생님께서 이제 야,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돼. 여기서 끝내는 애들은 더 이상 공부 못하는 애들. 아, 그래? 아니야.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 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연구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10분 10%였습니다. 끝일까요?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좀 더 알고 싶을 거예요. 자, 여기서 더 강한 종목을 어떻게 찾을까? 여기서 약한 종목을 어떻게 골라내는 거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더 강한 종목 찾을 수 있다고? 찾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분 동안에 20% 터지는 종목이 있어요. 또 10분 동안에 30% 터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맞나요? 또 10분 동안에 50% 터지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을 막아놓은 결과 변수를 막아놓고 다른 변수를 계속 조작해놨죠. 자, 이런 형태가 있고 자, 10%는 단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10분 그 다음에 10%인데 5분 10%인데 잠깐만요. 3분 또 10%인데 1분 이런 종목이 있단 말이죠. 자, 한번 보면 자, 위에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고정된 시간 내에 거래량 퍼센테이지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더 강한 종목이 발굴되겠죠. 똑같이 급등주를 찾는데 누구는 5%짜리를 잡고 누구는 상한가 갈 종목을 찾습니다. 맞나요? 그럼 확률적으로 고정된 시간 안에 더 많이, 더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잡으려면 이런 어떤 비율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골라낼 수가 있다. 어떤 나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오늘은 뭐 급등할 종목 안 할래. 조금 승률 약간 약한 것만 조금 하고 빠질래.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맨날 급등주만 할래. 급등주만 골라낼 거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강한 종목, 약한 종목을 체크해서 골라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뭐 그냥 다 조금 뭐 3% 5% 올라가면 급등했다고 했죠?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아닌 종목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자, 잘 새겨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퍼센테이지 어떤 볼륨,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간만 조금 더 단축된 거죠. 10분 동안에 루즈하게 10%, 그죠? 5분 동안에 빡세게 10%, 1분 동안에 더 빡세게 거래량이 10%가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밑에 하위 순입니다. 그렇죠? 더 강한 종목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배웠으니 처음에 저 대표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구나. 자, 힘은 MA구나. 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쭉 풀어와 보니까 힘, 상승률은 거래량, 퍼센테이지와 시간, 속도와의 관계구나. 자, 이게 물리학 법칙이죠.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급등주 잡을 때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차트 분석 정말 어렵죠?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모든 차트는, 모든 여러분들 진짜 좋은 타이밍은 2차 방정식 하나로 다 풀립니다. 그거 모르시죠? 제가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거든요. 자, 그 2차 방정식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표면적인 그냥
지구상에서 가장 물리학적으로 안정적인 도형이 원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차트는 원 하나로 다 풀립니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제가 가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아, 진짜? 네, 다 풀립니다. 차트 분석이 그렇게 쉬웠어? 다 풀립니다. 원 하나로 다 풀립니다. 신기하고도 참 묘하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하여간 오늘 내용은 급등할 수 있는 오늘 예상 종목을 저점에서 좀 잡을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들이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좀 50종목 중에서 아마 한 5개에서 10개는 잡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좋은 자리에서 잡기 위해서 제가 그 다음 강의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딱 요 정도 단서까지만 하고 끝내고요. 다음 강의 때 재밌게 좋은 어떤 내용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